여러분, 이번에 울트라가 15g이나 가벼워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 눈을 감으세요. 네. 너무 무서워. 25요. 맞지? 여러분! 봐봐, 알 수 있어. 나 소망이야. 바바리 몇 개고.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갤럭시 언팩 행사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이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정말 AI 폰으로 더더욱더 거듭났습니다. 하드웨어는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 그리고 갤럭시 AI는 어떤 성능을 지녔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이번에 AI 관련된 내용과 변화점들이 더 많고 재밌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갤럭시 S25 시리즈 디바이스 변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전용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저는 특히 배터리 효율이 중요한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칩셋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팀덱이나 로갈리 같은 경우도 AMD 전용 칩셋을 사용하죠. 물론 프로세서의 잠재적 성능의 최대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시스템 부하에 따라서 클럭 스피드가 어떻게 동적으로 조절되는지, 그래서 성능과 전력 소비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바이스 제조사인 갤럭시의 스케일링 과정이 적용된 전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울트라는 전작 대비 베이퍼 챔버가 40%, 플러스와 베이스 모델도 15% 더 커졌고요. 써멀 재질도 바꿨다고 하는데, 이런 써멀 구조에 대한 변경점들에 자신이 있었다면 스케일링 과정에서 다른 디바이스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더 높은 효율로 낼 수 있도록 스케일링하지 않았을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삼성에서는 NPU는 40%, CPU는 37%, GPU는 30% 성능 향상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항상 반가운 것이 경량화죠. 전 시리즈 모두 두께가 0.4mm가 줄어들었고, 무게는 울트라 15g 플러스 7g, 베이스 모델은 6g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에스프레소 30g 추출할 때 원두 18g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15g,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정말 눈 감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쉽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손에 들리는 느낌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베젤도 전작 대비 15% 줄어서 꽉 채운 디스플레이 느낌이 더 좋아졌고요. 울트라는 조금 더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지면서 S25 시리즈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전면을 디스플레이가 꽉 채운 만큼 내구성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죠. 코닝 고릴라 아머2 사용으로 29% 정도 내구성이 향상됐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대다수에게 유일한 카메라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올해도 카메라 부분 업데이트가 많았는데요. 울트라 카메라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 5천만 화소 망원 카메라는 유지가 되고, 초광각 카메라가 전작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초광각 카메라로 접사 사진을 찍게 되는데 5000만 화소가 되면서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작년 경쟁사도 그랬고, 올해 갤럭시를 봤을 때도 한동안 지속됐던 카메라 모듈 사이즈와 화소수 경쟁은 어느 정도 막바지가 된 것 같고요. AI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차별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카메라 센서에서 가장 취약한 저조도 노이즈 극복을 위해서 프로 비주얼 엔진이라고 저조도 비디오에서 공간을 분석하고 프레임별 전후 비교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이 추가가 되면서 노이즈는 줄이면서도 디테일은 살릴 수 있는 프로세싱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으로 오디오 지우개가 들어갔습니다. 촬영된 비디오에서 영상의 소리들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AI가 소리를 6가지로 분류를 해줘요. 이 각각의 소리를 따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결과물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건 갤럭시에서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도 갤럭시에서 이 편집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같은 영상에서 오디오를 다르게 편집해 본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하는 수 있는데
우와. 우와. 되게 자연스러운데? 흥미로운 점은 드디어 삼성도 10비트 HDR 촬영과 함께 삼성 로그 프로파일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친절하게 기본 카메라 앱에서 폴스 컬러와 지브라 모니터링 툴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폴스 컬러는 로그 촬영 시 인물 노출 판단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로그 촬영 후에 컬러 그레이딩한 결과물까지 이후 리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촬영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럿은 지원하지 않아요.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긴 했는데요. 다양한 커스텀 럿을 넣을 수는 없더라도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본 렛709 럿 정도는 기본으로 내장하도록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어요. 또 사진 촬영 시에 가상 조리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까지도 적용되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자연스러워서 저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갤럭시 Z 폴드가 최고의 카메라라고 팁과 함께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생성형 편집 기능을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생성형 편집 기능의 알고리즘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또 온디바이스 옵션도 추가되면서 활용도가 늘어났습니다. 컬러 옵션은 울트라는 티타늄 소재로 기본 4가지 컬러가 있고요. 닷컴 전용 컬러로 3가지가 있어서 총 7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모델과 플러스 모델도 소재는 다르지만 총 7가지의 컬러 옵션이 있어요. 저는 올해 울트라를 쓸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티타늄 실버 블루가 되게 오묘하게 색상이 반사되면서 진짜 실버의 모먼트, 블루의 모먼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닷컴 컬러에 핑크 골드 컬러가 있거든요. 이 색상도 진짜 예뻐요. 두 컬러 중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담당자분께 잠깐 들었거든요. 256기가 기준으로 전체 모델의 가격이 전작과 동일하다고 해요. 사실 지금 환율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가격 인하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이런 가격 정책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서 이 스마트폰 시장도 적정 수준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AI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통합된 형태의 AI 에이전트가 호출됩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동안은 이게 되지가 않았죠. 사실 유저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요청을 하는 거지 구글의 제미나이가 대답할 일, 빅스비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나눠서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AI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드디어 AI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 수준과 상관없이 스마트폰 유저 모두 동일한 레벨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측면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의 명령이 가능해요. 토트넘 핫스퍼 향후 5경기 일정 찾아서 내 캘린더에 저장해줘. 이게 그동안 AI를 써보지 않았던 분들보다 오히려 잘 써왔던 분들이 더 놀랄 수 있는 명령이에요. 토트넘 핫스퍼의 향후 5경기 일정을 찾는 건 구글 제미나이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걸 스마트폰 캘린더 앱에 맞는 양식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입력하는 건 빅스비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두 AI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저는 이게 이번 갤럭시 AI에서 핵심이고 향후에 더 강력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맛있는 스테이크하우스 찾아서 고나한테 문자 보내줘.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현재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앱들은 호출 후 골뱅이를 누르면 앱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구글 앱들, 그리고 전화, 문자, 캘린더, 노트, 리마인더도 보이고 또 왓츠앱 같은 서드파티 앱도 보이죠. 처음 공개된 기능치고는 지원하는 앱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향후에 점점 더 앱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문자에서 오늘 먹은 삼성카드로 결제한 식사 금액 찾아서 카카오톡 계급형 채팅창에 n분의 1 정산하기 올려줘. 삼성 개발자님들, 카카오 개발자님들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기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사진 찾기도 자연어 기반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고요. 디바이스 설정까지도 대화하듯이 요청할 수 있어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을 때 서울에서 피자 먹는 사진 찾아줘 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서울이라는 지역을 사진의 메타 정보에서 찾게 되고 피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인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놀랐던 것은 디바이스 설정도 대화하는 방식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화면의 밝기를 줄이고 싶거나 혹은 밝히고 싶을 때 원래는 설정에서 화면 밝기를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화면이 너무 밝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 지금 화면 밝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를 찾아줘요. AI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AI와 대화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건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AI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때 개인 사용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이 되지만 단말기에만 저장이 되고 서버로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써도 돼요. 나우 브리프라고 적절한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시점에 맞춰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월렛에 있는 쿠폰의 남은 기한을 알려주거나 다음 일정을 보고 출발해야 하는 시간을 업데이트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우 바가 생겼는데요. 타이머를 작동하거나 운동 중 걷기 트래킹을 할 때 상황을 나우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잠금 화면에서도 앞서 본 나우 브리프가 특정 시간에 이 나우 바를 통해서 표시된다고 해요. 스마트폰에는 정말 나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얼마나 적절한 상황에서 유효한 정보를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스마트 셀렉트가 AI 셀렉트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스날 경기 티켓 이미지를 AI 셀렉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캘린더 이벤트 등록을 제안해줘요. 그래서 이 캘린더 이벤트 등록을 선택을 하면 사진에 있는 티켓 정보를 알아서 가지고 와서 이벤트에 저장까지 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보면 아무래도 저는 한국인이니까 이제 곧 이런 것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집에 도착한 고지서를 촬영해서 AI 셀렉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 정보, 내가 내야 되는 금액까지 알아서 입력을 해서 송금 준비를 해주는 거죠. 될까요? 리뷰어 입장에서 이 기기와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스마트폰의 헤비 유저로서 당장 이 제품이 내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줄지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갤럭시에 하는 기대는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 발표한 이 모든 기술과 AI 관련 기능들이 당장 한국 시장과 또 한국어에 맞게 제공될 수 있고 국내 사정에 맞게 자주 사용하는 앱들에게도 금방 쓸 수 있게 될 거고 또 한국인인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문화에 맞는 개인화된 제안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토대 마련은 잘 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국내에서 실제 유저 입장에서 한국 밀착형, 개인화된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서 평가할 수 있도록 활용성까지도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건 같이 지켜봐야겠죠?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갤럭시 S25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써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채널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There we go. 3D one. 이거 언니가 이게 나왔다. 나왔다. Wow. 너무 나야. Looks great. It looks so good.